알았어.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 계몽이란 스스로 깨어나는 거야. 자, 얘들아, 계몽이라는 단어 조금 어렵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걸 뜻해.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지. 칸트 아저씨는 계몽은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어. 미성숙함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미성숙함이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 마치 엄마가 밥 먹어라, 숙제해라라고 말해야만 움직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지. 물론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커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잖아.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함은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용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야. 그런데 칸트 아저씨는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함이라는 말을 썼어. 이건 머리가 나빠서, 즉 지능이 부족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귀찮거나 두려워서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미성숙한 상태,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싫어서 그냥 답을 베끼는 것과 같은 거야. 자, 사페레 아우데, 사보 여데, 감히 알려고 하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란다. 칸트 아저씨는 계몽의 표어를 사페레 아우데 사퍼 이데라고 외쳤어. 라틴어인데 감히 알려고 하라,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가져라 라는 뜻이야. 마치 탐험가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생각으로 세상을 탐험해야 한다는 거지.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까? 칸트 아저씨는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라고 말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거야. 마치 새로운 게임을 배우는 대신 늘 하던 게임만 하는 것과 같은 거지.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은 정말 편해. 나 대신 책이 이해해주고, 목사가 양심을 대신해주고, 의사가 식단을 결정해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칸트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어.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은 정말 편해. 책이, 목사가, 의사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마치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편하겠어. 하지만 그런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영원히 스스로 설 수 없게 돼. 하지만 대중이 스스로를 계몽하는 것은 가능해. 자유만 주어진다면 계몽은 거의 확실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칸트 아저씨는 대중이 스스로를 계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해. 중요한 것은 자유야.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스스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지. 마치 이 씨앗이 햇빛과 물을 받으면 싹을 틔우듯이 우리도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 계몽을 위해서는 오직 자유, 즉 자신의 이성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해. 칸트 아저씨는 계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성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라고 강조해. 즉,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치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해. 공적인 이성 사용은 항상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만이 사람들 사이에 계몽을 가져올 수 있어. 사적인 이성 사용은 계몽의 진전을 크게 방해하지 않고도 매우 좁게 제한될 수 있지. 여기서 공적인 이성 사용과 사적인 이성 사용이라는 개념이 나와. 공적인 이성 사용은
학자나 작가가 자신의 연구 결과나 생각을 세상에 발표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이성 사용을 의미해. 반면에 사적인 이성 사용은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처럼 특정한 역할이나 책임이 따르는 영역에서의 이성 사용을 의미하지. 칸트 아저씨는 공적인 이성 사용은 최대한 자유로워야 하지만 사적인 이성 사용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어.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학자로서 군 복무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어. 시민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예를 들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학자로서 군 복무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어. 시민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학자로서 세금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지. 즉,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계몽이 무엇인지 조금 알겠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몽의 시작이란다. 어때, 얘들아? 이제 계몽이라는 말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니? 칸트 아저씨의 말처럼 우리 모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용기를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자. 알겠습니다.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의 나머지 부분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한 형 스타일로 각색해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잠깐만 더 집중. 이번에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 즉, 계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 전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 거야. 만약 어떤 사회가 우리는 영원히 똑같은 생각만 할 거야 라고 약속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규칙을 따르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지. 그리고 그 규칙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야. 끔찍하지? 이건 절대 안 돼. 그런 계약은 완전히 무효야.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하거든.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는 미래 사람들의 생각을 묶어 놓을 거야 라고 결정할 권리는 없어. 그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범죄나 마찬가지야. 물론 사회가 잠시 동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규칙을 만들 수는 있어. 예를 들어 모든 시민,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규칙이 영원히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해.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거야 라고 결심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자유야. 하지만 그가 미래 세대에게까지 너희도 생각하지 마 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그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짓이야. 왕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해. 만약 그들이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정부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도록 도와야 하는 거지. 억압해서는 안 돼.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우리는 지금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계몽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할 수 있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해.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 왜냐하면 종교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 만약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만 믿는다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 계몽된 군주 왕은 백성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지. 그리고 백성들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여 판단하도록 돕지. 그런 군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해. 계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야. 예술이나 과학 분야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억압하지 않지만
종교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자유로울 수 있어. 계몽된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해. 왜냐하면 그런 비판을 통해 정부는 더욱 발전할 수 있거든. 정말 신기하지? 자유로운 사고는 때로는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마치 씨앗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우듯이 자유로운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되 법은 잘 지켜야 해. 이것이 바로 계몽된 사회의 모습이야. 얘들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때? 좀 어려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거야.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페니스베르크에서 예주감 람 치치가 9월 30일 주께 임마누엘 칸트. 자, 칸트 형이 쓴 글 한번 볼까? 이번에 볼보는 칸트 형이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에서 딱 하나 남긴 각주. 가게타케사. 야, 각주는 글 내용에 덧붙이는 설명 같은 건데, 칸트 형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 아직 그 글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글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야. 지금 이 글은 그저 우연이라도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지 시험해 보려는 시도일 뿐이니까. 어때? 칸트 형이 쓴 글인데 좀 어렵지? 쉽게 풀어줄게. 칸트 형은 이 글을 쓰기 전에 다른 글을 참고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글을 아직 못 구해서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글을 쓴 거지. 마치 시험 삼아 써보는 것처럼 말이야. 혹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거야. 칸트 형은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서 더 나은 결론을 찾고 싶어 했던 거지. 겸손하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 각주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어. 칸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검토하려고 노력했지. 계몽주의 정신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칸트 형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함께 토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랐던 거지. 진정한 지식은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에서 나온다는 거야. 칸트 형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 어때? 칸트 형의 각주를 통해 칸트 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알 수 있었지? 철학자도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칸트 형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보자.